안녕하세요. 연구 읽어주는 박사 경기복지재단의 오민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연구는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을복지계획에 대한 절차와 쟁점에 대한 연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이란 무엇일까? 사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마을복지계획이란 이웃돌봄, 주민복지, 학교 등 읍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약간 혼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복지 계획은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지는 소규모 복지 의제에 대한 것이고요. 마을 계획은 읍면동 단위가 아닌 행정 리 단위에 수립되어지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획으로 묶어낸 것이 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놓고 비교하면 마을 복지 계획과 마을 계획과는 적용 범위에서도 다르고 수립하는 목적에서도 다르고 이렇게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을 복지 계획은 왜 읍면동 단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와 주민들이 만나는 최소한의 접점이 바로 읍면동이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작은 행정 단위가 바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행정 단위가 되고, 이 주민들과 국가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마을복지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 읍면동 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복지에 필요가 있을 때 국가의 서비스도 연결하고, 또 국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들이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국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상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발견해서 국가한테 연계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의 접점이 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읍면동 단위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을복지계획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인가? 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을복지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을복지계획 수립단 혹은 마을복지계획 실행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혹은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모임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이게 바로 준비 단계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연합형으로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합형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 수립단을 여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는요, 각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많게는 20여 개, 적게는 7, 8개 정도의 사회단체들이 있고, 이 사회단체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복지와 유관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우리 마을에 혹은 우리 읍면동에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어떤 공헌 활동을 해왔는지, 어떠한 복지와 유관한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마을복지계획에 수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읍면동 단위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대표자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립하게 됐을 경우는 각 사회단체에서 복지 유관한 사업들을 여러 방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각각의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같이 연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읍면동 내에서 각 사회 단체들이 서로 친해야, 친밀감이 좀 있어야 이 연합형 모델이 적용할 수 있다. 서로끼리 사이가 안 좋거나 약간 서로끼리 어색한 사이다라고 하면 이 연합형 모형으로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할 때 두 번째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읍면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 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입니다. 사실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을 구성할 때 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기존의 읍면동 협의체가 활동하고 있었던 내용과 또 노력해왔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단점은 있는데요. 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협의체만의 사업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 협의체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주민 참여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 내에 561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자, 그 읍면동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복지계획 수립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80%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내용이 중복적입니다. 결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랑 마을복지계획이랑 따로따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내에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계획을 수립한 주체가 계획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모형은 주민참여 모집형입니다. 자, 이것은요, 많은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모형인데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린 겁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우리 마을을 위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이니까 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신청자들 중심으로 받아서 그 신청자를 중심으로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했을 경우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복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모집했을 때는 우리 읍면동에는 저소득, 취약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청소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또 증장년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도 다 우리의 주민인데 우리의 복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주민 참여 공모형 혹은 주민 참여 모집형 이렇게 운영하게 될 경우는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혹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지역들에서 이렇게 별도로 주민 참여 모집형 혹은 주민 참여 공모형 해서 주민들을 모집해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주민을 모집하다 보니까 계획의 어떠한 실천보다는 수립하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수립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천력이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주민 참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폭넓게 참여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출되는 사업계획이나 마을복지계획은 아주 적은 수준의 마을복지계획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단점으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참여한 주민들이 실천에도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에서는 기존에 활동하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고, 또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이 단체들이 활동하게 되고, 또 주민자치회 복지분과라는 것이 또 활동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란 이름으로 세 개 주체가 활동하게 되는 그런 혼란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요, 세 가지 모형을 가지고 지역별로 우리 지역과 우리 읍면동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한다기보다는 우리 읍면동에서는 이런 모델이 조금 더 잘 적용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을복지계획 실행단을 구성했으면 그 다음에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마을복지계획이란 무엇인가? 또 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가? 왜 공공과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왜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한 것인가? 왜 주민들에 의한 복지도 중요한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마을복지계획 수립단을 구성하는 것 하나가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또 구성된 마을복지계획단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수립의 1단계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마을의 욕구, 즉 읍면동의 주민들이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그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간편하겠죠. 설문조사에 대해서 혹은 욕구조사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설문지를 돌린다. 또 한 가지는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지를 돌려본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민 욕구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간편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수립하는 2단계에서는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마을복지계획 추진단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곳곳에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읍면동을 곳곳 다니면서 우리 읍면동의 주요한 복지 이슈 혹은 물리적인 환경적인 이슈나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읍면동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 5 모여서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우리 마을 혹은 읍면동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읍면동에 있는 복지의 취약지구가 어디인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읍면동을 중심으로 욕구조사도 하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 환경도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수립 2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립 2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2단계에서는 실제 마을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민 욕구 조사도 보고, 그 다음에 마을 환경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끼리 추진단끼리 혹은 실행단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혹은 우리 읍면동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의제들이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 생활 의제들을 쭉 도출해서 기록지에 한번 적어보고, 그 기록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둬야 되겠다, 혹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취약하거나 혹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의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제를 도출하다 보면 도로나 교통이나, 자, 이렇게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규모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혹은 보도블록의 단차가 너무 높아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어요. 도로의 인도가 너무 좁아요. 주민들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제로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그럴 때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은 우리 주민들이 억지로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행정에서, 그것은 더 큰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한다. 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버리시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의제를 도출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남지 않습니다. 그죠? 몇 개 남지 않지만 그 몇 개 남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3차 회의 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차 회의 때는 우리가 도출한 여러 생활 의제들 가운데서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혹은 기존의 다른 사회단체들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 통장들로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나 활동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영역이나 단체나 기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읍면동 내에서는 자, 우리가 제안한 발굴한 생활 의제들, 복지 의제들이 누군가 혹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공공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3차 회의 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수립 2단계에서는요, 우리가 1, 2, 3차에 걸쳐서 복지 욕구도 파악하고 복지 의제도 발굴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수립 2단계의 과정이라면 수립 3단계에서는요, 우리 마을의 마을 복지의 비전과 체계도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복지 의제도 검토하고 사업들도 검토했듯이 그것을 하나의 비전과 전략 체계도로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치하지 않고 그냥 사업만 쭉 나열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수행하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 도출된 사업들을 비전은 무엇이고 각각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비전 체계도를 만들어서 그 체계도 안에 사업들을 배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수립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수립한 읍면동 마을복지 계획은 체계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정돈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도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 체계도 안에 사업을 잘 배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제가 여기 비전 체계도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을복지계획은 우리들만의 계획이 아니고 또 행정에서만 이루어진 행정계획이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 단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을복지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거나 공청회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센터를 혹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판이나 혹은 배너를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에 이런 복지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을 공유하는 주요한 대상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주요한 대상은요,
이장 혹은 통장, 이분들을 대상으로는 꼭 마을복지계획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수립되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숙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설명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장과 통장들은 법적으로 정부로부터 주민들에 대한 안부도 살피고 또 정보 전달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복지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실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대상들을 마을복지계획으로 소개하고 또 공공의 행정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마을복지계획을 직접적으로 공유 드려야 될 대상은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 통장, 자, 이런 분들한테는 꼭 설명을 해야 된다. 더불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한테도 설명하고 또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꼭 별도의 설명 작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을복지계획 수립 과정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모 시군에 가서 실제적으로 마을복지계획을 추진했던 과정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또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우리 주민분들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